청소부 주제에 일을 이따위로 할 겁니까? 제대로 안 하실 거면 당장 그만두세요. 저기 유리문에 얼룩진 거 안 보여? 청소부들은 왜 일을 이딴 식으로밖에 못하는 거야? 청소부 주제에 조심성도 없어? 당장 나가. 이런 하층민들은 교육이 안 돼 있어. 다시 제대로 가르쳐야 돼. 엄마,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민준 씨는 다른 사람이랑 정말 달라요. 저를 존중해주고 제 일도 응원해줘요. 손이 많이 거칠으시네요. 식당 일을 오래 하셨나 봐요. 아빠 없이 혼자 딸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이번엔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딸을 또 무시당하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는 청소부 옷을 입고 예비사위의 회사로 잠입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재벌이세인 예비사위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기 위해서죠.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린 적이 없었죠. 저에겐 낡은 청소 자격증이 있습니다. 30년 전 재벌집 가정부로 일할 때 받았던 바로 그 자격증이었어요. 이 기가 막힌 이야기는 석 달 전부터 시작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 박순자라고 합니다. 김포에서 40년째 김밥 천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떠서 밤 10시에 문을 닫죠. 평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딸 지은이를 혼자 키웠습니다. 남편은 지은이가 3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때부터 저 혼자였습니다. 식당 일하며 딸을 대학까지 보냈죠. 지은이는 저의 자랑입니다. 장학금 받아서 서울대 약대를 나왔어요. 지금은 외국계 제약회사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가난을 딛고 일어선 제 딸이 너무 자랑스러웠죠. 2025년 2월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식당으로 찾아왔어요. 표정이 밝았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았죠.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저는 김밥을 말며 대답했습니다. 뭔데? 뭐가 그렇게 좋아 보여? 엄마, 저 재혼하려고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말던 김밥을 놓칠 뻔했어요. 재혼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5년 전 일이 떠올랐거든요. 지은이의 첫 결혼이었습니다. 신랑은 중견 건설회사 차남이었어요. 결혼식은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상견례 자리는 지옥이었죠. 시어머니가 지은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콧방귀를 뀌었어요. 어머님이 김밥 천국 사장님이시라면서요? 그 말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시아버지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김밥 냄새가 배어있네.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야.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딸을 위해서요. 지은이는 1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혼했어요. 시댁에서 매일 무시하고 괴롭혔거든요. 이혼 후 지은이는 석 달 동안 울었습니다. 제품에서요.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내 딸이 무시당하게 하지 않겠다고요. 그런데 지금 재혼이라니. 엄마,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앞치마를 벗고 앉았습니다. 지은이 맞은편 의자예요. 누군데? 강민준이요. 영문 제약회사 부회장님이세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또 재벌이었어요. 지은이는 제 표정을 보고 황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이번엔 달라요. 민준 씨는 정말 다른 사람이에요. 저를 존중해주고 제 일도 응원해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어요. 불안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강민준이 식당으로 찾아왔어요. 지은이와 함께였죠.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정장이 몸에 딱 맞았어요. 명품 시계가 손목에서 반짝였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강민준입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미소가 입가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눈은 웃지 않았죠. 저는 악수를 받았습니다. 손이 부드러웠어요. 일을 한 번도 안 해본 손이었습니다. 앉으세요. 뭐 드릴까요? 아, 저는 괜찮습니다. 식사는 했어요. 강민준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식당 안을 훑어보는 눈빛이었어요. 평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수지가 쟁반을 떨어뜨렸어요. 식판이 바닥에 떨어지며 큰 소리가 났습니다. 순간 강민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찰나였지만 저는 봤어요. 짜증과 경멸이 스쳤습니다. 곧 다시 미소를 지었지만 늦었습니다. 저는 이미 봤거든요. 수지가 황급히 바닥을 닦았습니다. 죄송해요. 사장님, 괜찮아. 천천히 해. 저는 수지를 도우려 일어났습니다. 강민주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묘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가 돌아간 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불편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어요. 30년 전 일기장이었습니다. 37살 때 저는 재벌집 가정부로 일했었습니다. 석 달 동안이었죠. 그때 본 것들이 이 일기장에 적혀 있었어요. 상류층의 이중성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신사숙녀였던 사람들이 집에서는 달랐어요. 하인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물건처럼요. 청소부는 투명인간이다. 그래서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다. 일기장 첫 페이지에 제가 적어둔 문장이었습니다. 손으로 그 글씨를 쓰다듬었어요. 강민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보던 그 눈빛이요. 찰나였지만 분명했습니다. 혹시 저 사람도 그런 사람은 아닐까? 딸 앞에서만 다른 얼굴을 하는 건 아닐까? 불안이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꼭 안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번엔 확실히 확인해야겠다. 내 딸이 또 무시당하게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강민준의 진짜 모습을 보겠다고요.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2주 후 일요일이었어요. 강남에 있는 5성급 호텔 레스토랑이었죠. 지은이가 옷을 골라줬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정장이었어요. 평생 입어본 적 없는 옷이었습니다.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죠. 엄마, 이 옷이 엄마한테 너무 잘 어울려요.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편했어요. 옷이 몸에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낯선 제 모습이 보였어요. 정장에 구두까지 신었습니다. 40년간 운동화만 신고 살았는데 말이죠.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김밥을 40년간 말아온 손이었어요. 손톱 밑에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때가 있었습니다. 주름도 깊었죠. 한숨이 나왔습니다. 오후 1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부터 달랐어요. 샹들리에가 반짝였고 대리석 바닥이 미끄러웠습니다. 제 구두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지은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긴장하지 마세요. 하지만 지은이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 강민준이 서 있었어요. 어머니와 함께였습니다. 송이숙이었죠. 65쯤 되어 보였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빛났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했습니다. 송이숙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천천히요.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김밥 천국 사장님이시라고요? 첫마디였습니다.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참았습니다. 딸을 위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한강이 보였습니다. 메뉴판이 나왔습니다. 가격이 적혀 있지 않았어요. 처음 보는 요리 이름들이었습니다. 송이숙이 웨이터에게 주문했습니다. 프랑스어였는지 이탈리아어였는지 모를 말들이었죠. 저는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웨이터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손님께서는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뭘 시켜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송이숙이 끼어들었습니다. 여기 김밥은 안 파나 봐요? 웃음기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비웃는 거였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지은이가 황급히 대신 주문해줬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작은 접시에 조금씩 담겨 있었어요. 뭔지 모를 소스가 발라져 있었습니다. 포크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평생 수저만 썼는데 포크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송이숙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지은 씨는 명문대 나오셨다면서요. 어머님이 뒷바라지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말은 칭찬 같았지만 아니었습니다. 어조가 달랐거든요. 송이숙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민준이는 어릴 때부터 영재 교육 받았어요. 해외 유학도 보내고 MBA도 시켰죠. 집안이 뒷받침되어야 그렇게 키울 수 있는 거잖아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포크가 접시에 부딪혔어요. 딸랑 소리가 났습니다. 송이숙이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많이 거칠으시네요. 식당 일을 오래 하셨나 봐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강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말리는 척이었죠.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송이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궁금해서 그러는 거야. 지은 씨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이고, 그래서 혼자 키우신 거구나. 많이 힘드셨겠어요. 위로하는 척했지만 동정이었습니다. 무시였어요.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지옥 같은 1시간이었어요. 화장실에 가고 싶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죠.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화장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참아야 했어요. 딸을 위해서요.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송이숙이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저는 화장실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엿들으려는 건 아니었어요.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귀에 들어온 말에 발이 멈췄습니다. 걱정 마. 어차피 결혼해서 애 낳으면 지엄마랑 시골로 보내면 돼. 뒷방 늙은이 취급하면 돼. 숨이 멎었습니다. 엄마가 김밥 천국 사장이래. 웃기지도 않아. 우리 민준이 신부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다니.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지은이는 괜찮아. 대학도 좋은데 나왔고 직장도 괜찮더라. 근데 저 엄마가 문제지. 꼴이 말이 아니야. 제 손이 문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괜찮아. 결혼만 하면 애 낳아서 애나 키우게 하면 돼. 회사는 그만두게 하고. 그럼 저 엄마도 손주 보러 가끔 오는 거 말고는 특별히 볼 일 없겠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송이숙이 웃었습니다. 민준이도 알아. 다 계획이 있어. 걱정 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화장실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마주했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지은이가 울던 모습이요. 시댁에서 무시당하고 돌아와 제품에서 울던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다짐했었습니다. 다시는 내 딸이 그런 일을 겪지 않게 하겠다고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속 제 눈이 변해 있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어요. 분노였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강민준의 진짜 모습을요. 저는 화장실을 나섰습니다. 다시 식탁으로 돌아갔죠. 웃으며 앉았습니다.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저를 봤어요. 저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은이는 제가 괜찮다고 믿었어요. 저도 그렇게 연기했으니까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송이숙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뒷방 늙은이 취급하면 돼. 그 말이 계속 들렸습니다. 지은이에게 말해야 할까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믿어주지 않을 게 뻔했어요. 5년 전에도 그랬으니까요. 첫 결혼 전에 저는 불안하다고 말했었습니다. 엄마는 왜 절 못 믿으세요? 좀 믿어주시면 안 돼요? 지은이가 울며 소리쳤던 기억이 났습니다. 결국 지은이 뜻대로 결혼했고 1년 만에 이혼했죠. 이번에도 똑같을 겁니다. 증거 없이 말하면 안 믿을 거예요. 오히려 제가 결혼을 방해한다고 생각하겠죠.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일기장을 꺼냈어요. 30년 전 일기장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95년 3월 15일. 제가 37살이었을 때였죠. 그때 저는 강북에 있는 재벌집 가정부로 일했었습니다. 김밥 천국 장사가 안 되던 시절이었어요. 생활비가 모자라 석 달 동안 일했었죠. 일기장에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청소부는 투명인간이다. 주인들은 우리가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래서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다. 제가 적어둔 문장이었습니다. 그 집 주인은 유명한 의사였어요. 밖에서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집에서는 달랐습니다. 집안일을 도와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했어요. 물건처럼 취급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 가정부가 접시를 깨뜨렸습니다. 주인이 소리를 질렀어요. 이 멍청한 것들은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 그리고 한 달치 월급에서 깎았습니다. 접시 값이라며요. 또 다른 날에는 정원사 할아버지가 아팠습니다. 허리를 다쳐서 일을 못했어요. 주인이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병원비 한 푼 안 주고요. 저는 그 모든 걸 봤습니다. 청소하는 척하면서요. 주인들은 제가 듣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청소부는 투명 인간이니까요. 석 달 후 저는 그만뒀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배웠습니다. 상류층의 진짜 본 모습은 하인들 앞에서 드러난다는 것을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손으로 표지를 쓰다듬었어요. 강민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보던 그 눈빛이요. 짜증과 경멸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직접 제 눈으로요.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지은이가 사준 노트북이었어요.
검색창에 강민준 제약을 쳤습니다. 회사 홈페이지가 나왔습니다. 큰 건물 사진이 보였어요. 서울 강남에 있었습니다. 채용 정보를 찾았습니다. 여러 공고가 있었죠. 그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청소 용역 직원 모집.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더 뒤졌습니다. 오래된 파일을 꺼냈어요. 안에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청소관리 기술자 자격증이었습니다. 30년 전 가정부 일할 때 땄던 거였어요. 당시 고용주가 따라고 해서 땄었죠. 자격증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제 모습이 젊었어요. 37이었으니까요. 지금은 67입니다. 30년이 흘렀죠. 할 수 있을까요? 67세 할머니가 청소부로 일하는 게 가능할까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어요. 딸을 위해서요. 다음 날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머리가 새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약국에서 염색약을 샀습니다. 검은색이었어요. 혼자서 머리를 염색했습니다. 1시간 후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검은 머리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안경도 샀습니다. 뿔테 안경이었어요. 쓰니까 인상이 달라졌습니다. 옷도 준비했습니다. 검은색 추리닝이었어요. 청소할 때 입는 옷이었죠. 이름도 바꿔야 했습니다. 긴말자로 하기로 했어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청소 용역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여보세요. 강민준 제약회사 청소 직원 모집 보고 전화드렸습니다. 상대방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용역업체 사장이었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60입니다. 실제로는 67이었지만 60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자격증 있으세요? 네, 청소관리 기술자 있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9시에 회사로 오세요. 면접 보고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정말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어요. 두려웠습니다. 들키면 어떡하죠? 강민준이 알아보면요. 하지만 괜찮을 겁니다. 강민준은 저를 제대로 본 적이 없으니까요. 식당에서도 상견례에서도 저를 똑바로 보지 않았어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김밥 천국 사장 따위는요. 그게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검은 머리에 안경을 썼어요. 추리닝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박순자가 아니었어요. 김말자였습니다. 지은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친구 만나러 간다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자격증을 넣었어요. 물과 김밥도 챙겼습니다. 문을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강남역까지 1시간이 걸렸죠. 지하철 안에서 제 모습을 창문에 비춰봤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 같았어요. 8시 50분 강민준 제약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리로 된 높은 건물이었어요. 20층은 넘어 보였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청소부 김말자로서의 삶이요. 저는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하 1층 버튼을 눌렀죠. 용역업체 사무실이 거기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가 보였어요.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용감해 본 적은 없었지만요. 사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했어요. 똑똑똑. 들어오세요.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면접은 간단했습니다. 자격증 확인하고 서류 작성하는 게 전부였어요. 다음 날부터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첫 출근 날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뻐근했어요. 긴장 때문이었죠. 검은 추리닝을 입고 안경을 썼습니다. 거울 속 긴 말자를 확인했어요. 낯설었지만 이제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7시 30분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지하 1층 탈의실로 갔어요. 다른 청소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대부분 50대에서 60대였어요. 저처럼 나이 든 사람들이었죠. 사물함을 배정받았습니다. 청소도구도 받았어요. 걸레, 청소기, 세제가 든 수레였습니다. 조장이 20층부터 50층까지 담당하라고 했습니다. 화장실이랑 복도 위주라고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 버튼을 눌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강민준의 사무실은 20층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보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볼 겁니다. 15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가 길게 뻗어 있었어요. 양쪽으로 사무실들이 있었습니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걸레로 바닥을 닦았어요. 쭈그리고 앉아 구석구석 닦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67세 몸이 견디기 힘들었어요. 무릎도 아팠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니 저릿저릿했죠. 숨이 가빠졌습니다. 잠깐 쉬려고 벽에 기댔습니다. 땀이 주르륵 흘렀어요. 손등으로 이마를 닦았습니다.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30년 전에도 청소 일을 했었지만 그때는 37이었어요. 지금은 67입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돌아보니 경비 유니폼을 입은 할아버지가 서 있었어요. 이른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이 인자했어요. 일어서려다 비틀거렸습니다. 허리에 힘이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그는 자신을 김철수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회사 경비이며 30년째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오늘 처음 온 것 같다며 힘들면 옥상에서 쉬라고 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모르는 사람인데도 챙겨주다니요.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허리 통증이 심해졌어요. 30분마다 쉬어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12시였어요. 다른 청소 직원들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저는 혼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경비인 철수 씨가 알려준 곳이었죠. 옥상 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시원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김밥을 꺼냈습니다. 집에서 싼 김밥이었어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 철수 씨였습니다. 도시락을 들고 있었어요. 옆에 앉아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 다 말없이 먹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멀리 한강이 보였습니다. 한참 후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일하기 힘드시죠? 나이 들어서 이런 일 하기 쉽지 않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힘든 일을 왜 시작하셨어요? 사정이 있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철수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30년 전 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는 작은 회사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회사가 이렇게 컸지만 그동안 많은 걸 봤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요. 강민준을 어릴 때부터 봤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 따라다니던 꼬마였다고요. 제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경비 철수 씨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민주는 두 얼굴이에요. 밖에서는
신사인 척하지만 직원들한테는 정말 냉혹합니다. 실수하면 용서가 없고 해고도 본인 마음대로 서슴없이 하기도 해요. 경비의 얼굴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손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회사 영업팀에서 일했던 손자요. 실적이 조금 안 좋았을 때 강민준이 회의에서 모욕을 줬다고 합니다. 거지 같은 실적이라고 했답니다. 내 엄마가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냐, 그렇게밖에 못 배웠냐라며 숨이 막혔습니다. 제 딸한테도 그렇게 할 거였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엄마를 둔 여자라고요. 손자는 견디지 못하고 결국 회사를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이후 우울증에 걸렸고 지금도 약을 먹고 있다고요. 경비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30년을 일했는데 손자를 지켜주지 못했다며 자책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경비가 물었습니다. 왜 강민준 부회장한테 관심이 있냐고요? 예리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결국 말했습니다. 딸이 강민준 부회장과 결혼하려 한다고요. 그래서 확인하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경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용감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딸을 지켜야 해서라고요. 경비인 철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큰 힘이 됐습니다. 경비 철수 씨는 30년간 이 회사를 지켰다고 했습니다. 모든 걸 안다고요. CCTV 위치도 강민준의 동선도 다 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눈이 되어주겠다고 했어요. 본인의 손자를 위해서라도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경비 철수 씨가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하라고 했어요. 서두르지 말고 허리 다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옥상을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옷깃을 스쳤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파란 하늘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어요. 김밥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오후 일과를 시작해야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복도 청소를 계속했어요. 허리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견딜만 했어요. 동료인 경비 철수 씨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으니까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문틈으로 살짝 봤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들이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중 한 명이 크게 웃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 웃었죠.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청소를 했습니다. 변기를 닦고 거울을 닦았어요. 오후 5시 일과가 끝났습니다. 탈의실로 돌아갔어요. 옷을 갈아입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에 앉아 있는데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허리, 무릎, 팔, 어깨 모든 곳이 아팠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오늘 경비인 철수 씨를 만났으니까요. 함께 싸울 동료가 생긴 겁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지은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친구 만나고 재미있었냐는 내용이었어요. 미안했습니다. 딸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요. 하지만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경비 철수 씨와 함께 강민준의 진짜 모습을 찾아낼 겁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스르르 왔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출근했어요. 청소 일에도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견딜만 했어요. 경비 철수 씨가 틈틈이 챙겨줬거든요.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18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철수 씨가 무전기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강민준이 18층으로 온다고요. 10분 후면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보는 겁니다. 저는 복도 끝에서 청소를 했습니다. 걸레질을 하는 척하면서 기다렸어요. 엘리베이터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강민준이었습니다. 비서 2명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죠.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청소부는 투명 인간이니까요. 강민준이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3m 거리였어요. 저는 슬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민준을 봤어요. 강민준은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지나갔습니다. 비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청소부를 보지 않았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알아보지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보지도 않은 거였어요. 청소부 따위는요.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재벌집 가정부로 일할 때요.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주인들은 하인을 보지 않았어요. 가구처럼 여겼죠. 강민준도 똑같았습니다. 복도를 다 닫고 탈의실로 돌아갔습니다. 경비철수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고 했어요. 철수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다는 표정이었죠.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경비철수 씨가 또 연락을 해왔습니다. 오후 2시에 19층 회의실에서 회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회의 전에 청소를 해야 한다고요. 회의실로 갔습니다. 넓은 방이었어요. 긴 테이블과 의자가 있었습니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했어요. 창문도 닦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어요. 저는 황급히 구석으로 비켰습니다. 청소 도구를 챙기려 했죠. 강민준이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서 걸어왔어요. 청소 끝났어? 차갑게 물었습니다. 저를 보지도 않고요. 네, 거의 다 됐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청소 끝났으면 빨리 나가.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잠깐! 강민준이 불렀습니다. 돌아봤어요. 저기 물 얼룩 안 보여?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작은 얼룩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창문으로 갔어요. 얼룩을 닦았습니다. 청소부들은 왜 다들 일을 이 모양으로 하는 거야? 강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조심스레 웃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얼룩을 다 지웠습니다. 회의 시작해야 되니 다 했으면 얼른 나가! 강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황급히 나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복도에 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올 수 없었습니다. 아직 확인이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복도 구석에 청소 도구함이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에 그 안에 얼른 숨었어요. 문틈으로 회의실이 보였습니다. 소리도 들렸어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강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 보고해. 한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펼쳤어요. 숫자들을 읽었습니다. 목표치에 미달했다고 했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게 뭐야?
강민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장 상황이 변명은 됐고, 탁 소리가 났습니다. 책상을 친 거였어요. 이 정도 실적이면 거지나 다름없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너희 엄마가 시장에서 힘들게 장사하는 거 알고 있어? 너 그렇게 배웠어? 숨이 멎었습니다. 똑같은 말이었어요. 철수 씨의 손자한테 했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다음 달까지 목표 못 채우면 나갈 각오해. 강민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청소 도구함 안에서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다들 가고 없었어요. 예비사위 강민준이 나왔습니다. 비서와 이야기하며 걸어갔죠. 제 앞을 지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손이 미끄러졌어요. 청소 도구함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걸레자루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쿵 소리가 났습니다. 강민준이 멈춰 섰습니다. 돌아봤어요. 저를 봤습니다. 도구함에서 나오는 저를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도구 정리하다가 그만. 거기 안에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설마 회의를 엿듣고 있던 겁니까? 아닙니다. 강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제 앞에 섰어요. 키가 컸습니다. 내려다보는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당장 여기서 나가. 죄송합니다. 청소부 주제에 조심성도 없어?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이분이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닥쳐. 강민준이 비서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봤어요. 이런 하층민들은 교육이 전혀 안 돼 있어. 제대로 가르쳐야 돼. 그 말에 모든 게 멈췄습니다. 하층민. 제 귀가 울렸습니다. 가슴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강민준이 등을 돌렸습니다. 걸어갔어요. 비서들도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복도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하층민.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 딸도 듣게 될 말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엄마를 둔 하층민이라고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경비 철수 씨가 달려왔습니다. CCTV로 본 모양이었어요.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CCTV로 다 봤습니다. 녹화도 됐고요. 경비 철수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녹화요? 복도 CCTV에 다 찍혔습니다. 강민준 부회장이 한 말 전부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증거가 생긴 겁니다. 하지만 회의실 내 대화는 못 찍었어요. 경비 철수 씨가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복도 장면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하층민이라고 한 그 말이면 됐습니다. 파일로 빼낼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관리 권한이 있거든요. 경비 철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휘청거렸지만 버텼어요. 이제 충분합니다. 강민준의 진짜 모습을 봤습니다. 녹화도 됐고요. 이제 딸에게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어요. 허리도 아팠고 마음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해야 했습니다. 딸한테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으니 집에 오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1시간 후 지은이가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소파에 앉혔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강민준과 결혼하면 절대 안 돼. 지은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지난 일주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소부로 일한 것을요. 강민준의 회사에 잠입한 것을요. 지은이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직원들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설명했습니다. 하층민이라고 한 말도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엄마를 무시한 말도 했습니다. 지은이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강민준과 결혼하면 너도 똑같이 무시당할 거야. 지은이가 일어났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엄마, 왜 저를 안 믿으세요? 설마 청소부 행세하면서 일부러 몰래 엿본 거예요? 민준 씨는 나한테는 다르다고요. 민준 씨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5년 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첫 결혼 때도 제가 반대했다고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결국 이혼했으니 엄마 말이 맞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날 못 믿어서 저주를 건 거라고 생각했대요. 엄마가 불안해하니까 결혼이 망한 거라고 믿었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도 똑같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또 제 행복을 방해하고 있다고요. 지은이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나가려는 거였어요.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CCTV 영상이 있다고요. 지은이가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필요 없다고 했어요. 강민준한테서 이미 전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청소부 한 분이 자꾸 따라다닌다며 어머님을 많이 닮았던데 혹시 어머님 아니냐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은이는 우리 엄마가 그럴 리 없다고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강민준은 정말 어머님이었다며 차갑게 말했어요. 강민준은 오히려 당당하게 다 이해한다고 했답니다. 딸 걱정하시는 마음 이해한다며 오히려 더 잘해드려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강민준은 지은이를 완전히 속인 거였어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민준 씨 회사까지 찾아가서 일부러 청소부 행세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민준 씨를 감시한 거냐고요? 그건 엄마가 저를 지키려는 게 아니라 못 믿고 의심하시는 거라고요. 지은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마저 저를 믿지 않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이일까 싶어 황급히 받았어요. 경비철수 씨였습니다. CCTV 파일이 삭제됐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백업해두려고 했는데 누군가 먼저 지워버렸다고 했습니다. 강민준 쪽에서 조치를 취한 것 같다고요. 증거가 사라진 겁니다. 복구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어렵다고 했어요. 완전히 삭제됐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증거도 없고 딸도 등을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제가 지는 건가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지은이가 한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엄마가 저주를 걸었다고 생각했다는 것. 엄마가 불안해해서 결혼이 망했다고 믿었다는 것. 그래서 이번엔 더 믿고 싶은 거였습니다. 엄마 말을 안 들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강민준은 나쁜 사람이에요. 분명히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마셨습니다.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정신이 조금 돌아왔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포기할 수 없어요. 증거는 사라졌지만
경비 철수 씨가 있습니다. 철수 씨의 증언이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뭔가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철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철수 씨가 증인이라고요. 30년간 봐온 걸 증언해달라고 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수 씨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경비일 뿐이라고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철수 씨만이 진실을 안다고 말했어요. 한참 후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따님 약혼식이 3주 후라고 들었습니다. 그때까지 다른 증거를 찾아봅시다. 고마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어두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딸이 등을 돌려도 증거가 사라져도 끝까지 싸울 겁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5년 전 지은이가 이혼하고 제품에서 울던 게 떠올랐습니다. 석 달 동안 울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야위어 갔었죠. 그때 제가 다짐했었습니다. 다시는 내 딸이 그런 고통을 겪지 않게 하겠다고요. 하지만 지금 딸은 저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행복을 방해한다고 생각했어요. 잘못된 겁니다. 강민준과 결혼하면 더 큰 고통이 올 텐데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검게 염색한 머리가 보였습니다. 뿔테 안경도요. 낯선 제 모습이었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이렇게까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무력할 줄은 몰랐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일기장을 꺼냈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청소부는 투명인간이다. 제가 적어둔 문장이었습니다. 그 아래 다른 문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손으로 그 글씨를 쓰다듬었습니다. 맞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요. 3주 후 약혼식. 그때까지 반드시 방법을 찾을 겁니다.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가슴에 꼭 안았어요. 67년을 살면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어머니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깜깜한 밤이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아침이 올 겁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어느덧 3주가 흘러 약혼식 날이었습니다. 2025년 4월 5일 토요일이었어요. 그동안 지은이와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답이 없었어요. 딸은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매일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끓였어요. 손님을 맞이하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요. 철수 씨와는 계속 연락했습니다. 다른 증거를 찾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약혼식은 강남에 있는 호텔이었습니다. 오후 2시였어요. 저는 오전 11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검은 추리닝을 입었어요. 청소부 옷이었습니다. 안경도 썼습니다. 머리에는 모자를 눌러 썼어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손에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건물이었어요. 유리창이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입구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들어갈 수 없었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하객들이었어요.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건물 옆 골목으로 갔습니다. 벽에 기대섰어요.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손등으로 닦았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사님, 돌아봤습니다. 경비철수 씨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평소 경비 유니폼이 아니었어요. 손에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증거 확보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철수 씨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USB 하나를 꺼냈어요. CCTV 파일이 삭제됐지만 제 개인 노트북에 백업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강 부회장이 직원한테 한 말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층민이라고 한 것도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철수 씨가 또 다른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녹음 파일이었어요. 2주 전에 강 부회장이 어머니랑 통화하는 걸 녹음했습니다. 어떻게 녹음했냐고 물으려다 멈췄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철수 씨가 이어폰을 건넸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강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결혼하고 나서 지은이가 애 낳으면 시골로 보내면 돼. 송이숙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하고, 까짓 거 그만두게 하지 뭐. 여자가 일하면서 애 키우기 힘들다고 하면 돼. 숨이 막혔습니다. 그 김밥집 엄마도 보기 싫으니까 같이 시골로 보내. 딸과 같이 애나 키우라 하면 되지. 웃음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빼고 철수 씨를 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걸로 충분합니다. 얼른 가세요. 철수 씨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USB를 받아쥐었습니다. 작은 것이었지만 무거웠어요. 이 안에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철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호텔로 걸어갔습니다. 이번엔 멈추지 않았어요.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로비가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였어요. 하객들이 웃으며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안내판이 보였습니다. 3층 그랜드 홀. 강민준, 김지은 약혼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 버튼을 눌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가 보였어요. 그랜드홀 입구가 저 앞에 있었습니다.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입구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어요. 넓은 홀이었습니다. 하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10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무대 위에 지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흰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옆에 강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턱시도를 입고 있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미소 뒤에 숨겨진 얼굴을 아는 건 저뿐이었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축사를 하는 중이었어요. 저는 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뒷문으로요.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맨 뒤 구석에 섰습니다. 벽에 기댔어요.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신랑 신부의 행복한 미래를 축복해달라고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입니다. 저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통로를 따라요. 하객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청소부 옷을 입은 할머니가 걸어가니까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대 앞까지 갔습니다. 계단을 올랐어요. 사회자가 놀라 저를 봤습니다. 강민준도요. 지은이도요. 지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사회자한테서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꽉 쥐었어요. 하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마이크가 증폭시켰어요. 신부의 어머니입니다.
강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USB를 꺼냈습니다. 손에 들어 보였어요. 이 안에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스태프를 불렀습니다. USB를 건넸어요. 스크린에 띄워달라고 했습니다. 강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황한 거였어요. 진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회사 복도였어요. 강민준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보고를 했습니다. 실적이 안 좋다고요. 강민준의 목소리가 큰 홀에 울렸습니다. 이 정도 실적이면 거지나 다름없어. 너희 엄마 시장에서 장사하지? 하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영상이 계속됐습니다. 청소부한테 소리치는 장면이었어요. 하층민들은 교육이 안 돼 있어. 제대로 가르쳐야 돼.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송이숙이었어요. 앞자리에 앉아있던 강민준 어머니였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강민준과 그 엄마 송이숙의 대화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애 낳으면 시골로 보내면 돼. 홀이 술렁거렸습니다. 회사는 까짓것 그만두게 하지 뭐. 하객들이 일어섰습니다. 그 김밥 장사하는 엄마도 보기 싫으니까 같이 시골로 보내. 비명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송이숙이 쓰러졌어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부축했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강민준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편집된 거라고요. 편집이 아닙니다. 원본입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지은이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엄마, 저는 지은이에게 걸어갔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미안해. 이렇게밖에 못해서. 지은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객들이 일어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컸어요. 강민준은 무대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약혼식장을 나왔습니다. 지은이가 제 팔을 붙잡고 있었어요. 울면서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둘뿐이었어요. 지은이가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눈물이 제 옷을 적셨죠. 미안해요, 엄마.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말없이요. 이미 모든 게 용서됐으니까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철수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 가자고 했어요. 차 안에서 지은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지은이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한참 후에야 지은이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다 옳았다고요. 자기가 틀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틀리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사랑하고 싶었던 것뿐이라고요. 지은이가 다시 울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는 제 방에서 잤습니다. 어렸을 때처럼요. 제 팔베개를 하고 잠들었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2025년 7월이었어요. 지은이는 여전히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도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더 자주 왔습니다. 주말마다 식당에 와서 일을 도왔어요. 김밥을 같이 말았습니다.
손님들이 좋아했습니다. 모녀가 함께 일하는 모습을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은이가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자가 함께였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소개했습니다. 중소기업 사장이라고요. 화학 관련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남자가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눈빛이 진실했습니다. 앉으라고 했습니다. 김밥을 내왔어요. 남자가 먹으면서 칭찬했습니다. 맛있다고요. 어렸을 때 먹던 맛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를 관찰했습니다. 말투를요. 표정을요. 행동을요. 김밥을 먹다 양념이 손에 묻었습니다. 남자가 휴지로 닦았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설거지를 했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제가 할게요. 사장님은 일하시잖아요. 자연스러웠습니다. 어색함이 없었어요. 저는 지은이를 봤습니다. 지은이가 미소 짓고 있었어요. 예전과 다른 미소였습니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남자가 설거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손을 닦으며 앉았어요. 그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이야기를요. 가족 이야기를요.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형제가 셋이라고요. 자기가 막내라고 했습니다. 솔직했습니다. 꾸미지 않았어요. 지은 씨 어머님이 혼자 키우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손님들이 많아졌어요. 남자가 앞치마를 찾았습니다.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괜찮습니다. 손님이신데.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요. 남자가 홀을 돌며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손님들에게 물을 날랐어요. 쟁반을 나르는 모습이 익숙했습니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학 때 식당에서 일했다고요.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일이 끝나고 셋이 앉았습니다. 남은 김밥을 나눠 먹었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지은이를 정말 좋아한다고요. 잘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르네. 제가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눈이 정확했어요. 이번엔 제가 엄마를 믿을게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남자가 돌아간 후 지은이와 둘이 앉았습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아. 지은이가 웃었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갈게요. 엄마가 확인하실 때까지요.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일기장을 꺼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빈 페이지였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썼습니다. 2025년 7월 12일. 오늘 지은이가 새 남자친구를 데려왔다. 진실한 사람 같다. 이제는 진짜 행복하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일기장을 덮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화냈습니다. 67년을 살면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어요. 남편을 잃었습니다. 혼자 딸을 키웠어요. 식당 일로 허리가 휘었습니다. 딸의 첫 결혼이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결혼도 막았어요.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부로 변장했던 것도요. 67세 나이에 무릎 꿇고 바닥을 닦았던 것도요. 딸한테 미움받았던 것도요. 모두 딸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게 엄마니까요.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검게 염색한 머리가 다시 휘어지고 있었어요. 뿌리 부분이 하얗게 자라났습니다. 주름도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손도 더 거칠어졌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거울 속 제 눈이 평화로웠으니까요.
진작 이렇게 할 걸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청소부로 잠입하기 전에요. 상견례에서 바로 따졌으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그래도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었어요. 너무 늦지 않았으니까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딸을 지켰구나. 제대로 지켜냈구나.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딸이 덜 아팠을 텐데. 하지만 자부심이 더 컸습니다. 제 딸은 강하게 자랐어요. 스스로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올바른 사람을 선택할 줄도 압니다. 엄마를 믿을 줄도 알고요.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불을 덮었어요.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식당을 열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지치지 않았습니다. 딸이 행복하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스르르 왔어요. 꿈을 꿨습니다. 지은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진짜 웨딩드레스요. 약혼식 드레스가 아니라요. 옆에 진실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둘이 웃고 있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꿈속에서요.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돈이 많고 배경이 좋다고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겉모습이 화려하다고 속마음까지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내면입니다. 약한 이에게 어떻게 대하는지요. 힘없는 이를 무시하지 않는지요. 청소부도 식당 사장도 회사 부회장도 모두 같은 사람입니다. 누구도 무시받아서는 안 됩니다. 67년을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요. 필요하다면 67세에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요. 어머니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싸웁니다. 그게 엄마니까요. 오늘도 저는 김밥을 말 겁니다. 내일도 모레도요.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딸이 웃고 있으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합니다.